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조금 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롯데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프 준비해 주고 하나. 로빈이 오빠. 달라붙지 말라니까. 잠시만요. 기다려. 쓰레기가 더 나올 1,900억 원대 횡령 배임형이 인정하십니까? 준비하신 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시민의 기자들을 죄송합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손실이 겹쳐하겠습니다. 네,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300억 비자금 조성 지시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실과 횡령 탈세 혐의와 관련해 개입하신 사실이 있으세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케미칼 사기 방기 대표. 이수경 칼럼니스트, 신동빈 회장 조금 전 검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일본에 있었던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롯데 측과,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측과 검찰 측이 모종의 어떤 그런 대화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롯데 수사가 시작된 게 지난 6월 10일경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롯데 관계자 소환해서 뭐 이게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롯데 관계자 부른 사람들만 한 30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결국은 사실 이게 시기의 문제였던 거죠. 그동안 이제 그 가족, 일가, 신동빈 회장을 언제 소환할까는 당연히 이제 예측된 거였고 그 전에 어떤 정지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던 건데 사실은 뭐 부회장이 이제 자살하는 사건들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어서 사실은 추석 전에 신동빈 회장을 소환하려다가 약간 시기가 늦춰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미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일본 롯데 측에서 100억 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것, 그리고 특정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서 600억 원대 횡령한 그 혐의 등 굉장히 많고 특히 뭐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까지 검찰에서 이렇다고 하죠. 신동빈 회장한테 물어볼 게 정말 많다. 상당히 벼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긴 받는데요. 어쨌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지금 회장자를 내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 그것이 일본 어떤 기업의 문화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그 경제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면 그 롯데나 일본의 어떤 기업들은 전체 임직원들이 다 나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도 지배 체제를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 이런 것을 좀 발표하는 게 일종의 문화라고 하는데요. 실제 신동빈 회장이 구속됐을 경우 그리고 구속되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법조계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손 변호사님,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겠습니까? 구속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수사 책임자라고 하면 저는 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신영자 씨 그 친척 있죠. 거긴 200억인가 80억인데 구속영장 청구해서 됐거든요. 2천억 규모면 한 20배가 넘는 건데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요. 수사에 대한 협조도 증거 인멸도 꽤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를테면 서미경 씨 지금 출국 일본에서 안 들어오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좀 드문 모습이에요. 그 재벌 수사할 때 가족 한 사람이 서로 형제는 다를지 몰라도 안 들어온다는 건 국가 권력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죠. 그건 굉장히 재질이 안 좋거든요. 반항이다. 네. 그럼 당연히 떳떳하면 들어와서 조사받고 그다음 책임이 있으면 빨리 들어와서 처벌받고 이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또 2천억 자체는 우리는 좀 실감이 안 나죠. 하도 재벌 수사하면 2천억, 3천억, 1조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2천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다음에 주식회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꽃이거든요. 횡령 배임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이 개미들이 모은 돈을 주식회사 잘하라고 했으면 그 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딴 데 썼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국민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죄는 굉장히 무겁지요. 그렇게 보면은 국가 경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원칙 지켜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예측 있게 이제 반칙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오히려 그게 길게 보면 국가 경제가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근본적으로 진짜 회의가 들어요. 재벌들이 나는 다른 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다 교도소 동지들이세요.
교도소 동지들이다. 우리 10대 재벌 중에 교도소 안 가신 분 어디 있을까요? 예. 1세대 가고 2세대 가고 이제 3세대 갈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죠? 우리 아마도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돈 벌면 존경받고 예. 돈 벌면 나름 젊은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돈 벌면 저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구속되는 이 전철을 예. 우리는 언제까지 밟죠? 손 변호사님께서 네. 검찰 수사 굉장히 슬퍼요. 책임자라면 구속시키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심정적인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그러나 법원은 어떨지 몰라요. 저는 영장 청구해야 된다 생각해요. 검찰은 해야 된다. 그러나 네. 검찰 내부에서 영장은 청구를 안 할 것으로 보는 관측들이 많은데 정성희 위원님, 총수 일가의 비자금이라는 거대한 수사에 방점을 찍고 이 특별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검찰이 총수 일가의 비자금 단서를 찾은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결국 신동빈 회장 본인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 수사가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수사냐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압박 수사를 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검찰이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요건은 두 가지 예.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도주하고 하나는 증거인멸인데 이 도주는 스스로 들어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 해도 지금 보니까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40명을 동원해서 300명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조사할 건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수, 우리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총수 일가의 비자금을 검찰이 차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한 그 횡령이나 배임 혐의, 그다음에 롯데건설을 중심으로 한 비자금 300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당초부터 수사 목표로 삼았던 비자금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서미경 이 총수 일가에 오랫동안 대대로 만들어 놓은 비자금이 있지 않을까. 검찰이 이렇게 봤는데 단서를 이제 하나도 못 고소가 찾았다. 끊겼습니다. 이제 롯데건설 이인훈 부회장의 자살로 지금 그 비자금을 차단하는 고리가 끊겼기 때문에 사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구속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신동빈 회장을 지켜주고 있는 여론의 향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롯데라는 그룹이 지배구조가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오픈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밝혔던 게 이제 롯데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서 실질적인 상장을 통한 국민께 알려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닫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배구조를 보면은 수많은 롯데그룹의 정점에 있는 게 호텔 롯데입니다. 대한민국에선. 그 호텔 롯데 위에는 어디가 있냐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있어요.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건 또 광윤사가 있거든요. 이 모든 지배구조의 정점을 봤을 때 신동빈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 정점에 있는 건 누가 갖고 있냐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회장과 갖고 있는 지분이 있는데 이 둘 간의 싸움은 또 치열하잖아요. 이 싸움 때문에 이 소송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사건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두 형제와 신격호 회장에 대한 총괄회장의 일가가 지분을 다 갖고 있냐고 하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업원 지주회라는 걸 만들어서 실질적인 직원들이 함께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일본 롯데홀딩스에 있는 직원들의 지분 구조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형제 간의 싸움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가 구속이 되건 아니면 둘 다 구속이 되건 아니면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를 통해서 경영권을 뺏기게 되면은 일본의 스쿠다 사장을 비롯한 일본인이 실질적인 경영의 총괄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롯데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현재까지 수사를 하는 거는 맞는 건데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밝혀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비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기소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는 횡령 배임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 굉장히 많은 금액을 탈세한 부분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별건으로 다 처리를 할 건데 회사에 대한 비자금을 가지고 신동빈 회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데 이 압박에 대한 결과물은 검찰이 특별히 찾아낸 게 없다라는 이 부담감이 엄청 크게 작용할 거고